하겠습니다. 유튜브 분들 어서 오시고 아프리카 분들 어서 오세요.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늘 7경기가 있는데 6경기 내지 한 5경기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표 현상이 올라가가지고 미리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바이에른 경기는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뭐 이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핸디나 언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스를 때렸고 마르세유 스포르팅 먼저 갈 건데 일단은 마르세유는 거의 좀 블라인업에 가깝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가 이제 코테스나 포로, 네투 요런 이제 수비 쪽 자원들 얘는 이제 사이드 쪽이고 요런 쪽 자원들이 불투명 정도 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나온다 하더라도 100%의 몸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요. 기본적으로 마르세유는 일단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 돌렸어요. 뭐 누구야 아스날에서 임대 가가지고 상당히 좋은 타바레즈 같은 누노 타바레즈 같은 애들은 이제 옐로 카드 그 경고 누적으로 이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강제로 쉬었고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삼선 쪽에서 안정적인 볼백음이나 요거 해주는 애도 걔도 이제 돌아갔고 이선 쪽에도 약간 돌아갔고 최전방 애도 산체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나? 교체 나왔나? 아무튼 벤치에 있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르세유가 상당히 조금 이 경기를 잡으려고 좀 노리는 상황이고 어쨌든 스포르팅이 2승으로 지금 치고 나간 건 분명해요. 마르세유 2패, 스포르팅 2승. 상당히 좀 마르세유가 암울한 상황이건 분명합니다만 이거 다음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만 이 매치거든요. 연달아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르세유가 요 경기를 잡는다면 분명히 희망은 있어요. 잠깐만요. 바로 다음 매치 맞죠? 내가 왜 이거 적어놓지 않았을까? 요거 하고 아작시오 개똥팀이랑 한번 한 다음에 스포르팅 원정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상에서 지금 마르세유가 이거 챔피언스리그 올인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마르세유 홈인데 아작시오 정도 로테이션 돌려도 이긴다는 마인드고 스포르팅하고 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경기 하고 아작시오랑 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 원정 갔다가 그 다음 파리 원정이요. 파리 원정에 버리면 되지. 요거를 잡으려고 들 가능성이 높아요. 일정상으로도. 더군다나 2조 자체가 상당히 좀 해볼 만한 팀들 프랑크푸르트나 토트넘 상대로는 마르세유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들었을 때나 특히나 스포르팅이 지난 경기 이제 토트넘 상대로 2대0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3대0으로 잡았었죠. 이 두 경기 각각 스포르팅의 XG 값이 골 기대 값이 1 이하 정도였어요. 1 정도거나 1 이하 수준. 근데 지금 막 2골 받고 3골 받고 한 거예요. 보통 XG 값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적으로 이 상대 팀들을 상대했을 때 공격적으로 한 XG 값이 1이라는 거는 한 골 정도 넣을 정도로 이제 기회 창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박은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르팅의 지금 성적은 분명히 약간의 뽀록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스포르팅의 수비적인 부분은 분명히 좋긴 해요. 수비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수비 쪽에 어쨌든 불투명자들이 있잖아. 지난번엔 다 나왔어요. 얘네가 코테스랑 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이드 쪽이나 얘는 주장이야. 심지어 센터백 쪽에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혹시나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수비도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현재 스포르팅의 상황이고 이때 득점 자체도 이 경기 사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고요. 이 경기는 뭐 스포르팅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프랑크푸르트 상대 완전히 잘 잠그긴 했습니다만 3골 넣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두 경기 하면은 스포르팅의 XG 값이 한 2 이하라고 봤을 때 5골 박은 거거든요. 이런 기록은 이거는 홀란드도 이 정도까지 쉽지 않아요. 맨시티도 XG 값이 이렇게 5골 박았는데 2하가 나오는 경기는 많이 없어요. 오히려 XG 값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종종 XG 값이 4를 넘기는데 막 2골 넣고 1골 넣고 이런 경기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제 분석을 되게 오래 해보신 분들은 가끔 바이에른 뮌헨 막 개똥 싸가지고 언더 뜨거나 막 마인 부러지거나 할 때 제가 다음날에 막 아니 바이에른 뮌헨 XG 값이 4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한 골 스포르팅은
2한데 5골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들어갔다 그냥 심지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때리면 들어갔어요 골이. 그러니까 상당히 과대평가된 지금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 그래도 토트넘과의 매치업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한군이. 근데 뭐 토트넘전에 마르세유가 상당히 잘했어요. 퇴장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마르세유가 토트넘 원정에서 일내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보일 만큼 상당히 좋은 경기력이었고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도 찬스를 조금 놓쳤던 부분에서 이제 철퇴 맞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 마르세유의 2패는 조금 현재 마르세유 그 당시 마르세유가 보여줬던 경기력에 비해서는 조금 가혹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부분 봤을 때 평균 얘기가 있잖아요. 스포츠에는 그 평균 얘기로 가면은 마르세유가 여기서는 결대로 잡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꽤 있다. 여러분들 코인이나 뭐나 개나 소나 보는 것들은 그때부터 이제 나락을 찍는 거예요. 코인도만 2014년 13년인가 15년에 해가지고 그때쯤이나 이제 사람들 좀 이렇게 할 때 그거였지. 지금 코인 하면 다 그거잖아요. 스포르팅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스포르팅이 잘해서 그랬으면 모르겠어. 제가 엑스지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 스포르팅이 수비적으로 나타나는 건 맞는데 공격적으로 얘네를 뭐 이렇게 두들겨 팔 만큼 잘하지도 않았고 이 조에서 스포르팅의 전력 자체가 최하위권이에요. 이런 점 봤을 때 마르세유의 특히나 일정적인 부분도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고 꼬는 해외에도 지금 마르세유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국내 배당은 올라갔지만 그런 배당적인 메리트를 고려했을 때 마르세유가 잡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포르팅 역배는 저는 솔직히 이게 솔직히 근데 스포츠에서 한번 이게 흐름 타고 뽀록 터지면 그게 계속 뽀록 터지는 데가 있거든요. 저번에 지난 시즌 AC 밀란이 더럽게 못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그랬었고 뭐 종종 그런 팀들이 뭐 발생해서 이것도 뭐 그렇게 안 나오리라는 법은 솔직히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평균 회계적인 관점에서 마르세유가 로테이션도 돌렸고 앞으로 일정에서도 요거 잡고 다음 경기 또 스포르팅 원정에서 분명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2승 2패로 가면 마르세유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홈이고 프랑크푸르트랑 이제 반반 싸움이고 이렇잖아요. 그런 점 봤을 때 잡은다고 봅니다. 스포르팅 뽀록이에요. 뽀록. 저 데이터상이나 제가 경기를 봤을 때도 뭐 수비는 인정하는데 2승은 진짜 뽀록이에요. 저 뽀록. 두 번에 승됐다. 마르세유까지 잡아내면 세 팀 상대로 다 잡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뭐 그럼 그냥 뽀록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리버풀 대 레인저스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레인저스는 일단 부상자가 많아요. 특히나 공격 쪽에서 좀 그래도 해줄 만한 로렌스 같은 애들이 빠진 이후로 확실히 원래 레인저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약체다 보니까 아약스나 뭐 나폴리에 상당히 약체잖아요. 조금 더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역습을 노리는 걸로 가야 되는데 로렌스가 있었을 때 조별 예선에서는 레인저스가 PSV 아인토벤도 잡아내고 했어요. 그때 이제 로렌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진행함에 있어서 홈에서 나폴리한테 개털리고 아약스 원정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이런 사이즈로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뭐 스타르나 헬란더가 빠져있고 추가로 미드필더 쪽에 센즈도 못 나오는 것 같고 하기도 장기 부상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이 뭐 로버슨 정도 빠져있는데 지금 주전 라인업에서 최근에 또 리버풀이 성적에 대한 압박이나 여러 좀 팀적으로 언론 쪽에서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경기 아스날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학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마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레인저스의 역습의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수비적인 능력치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리버풀이 최근에 안 좋았던 건 맞으나 사실 브라이튼이었잖아요 상대가. 브라이튼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리버풀이 진 것도 아니고 그런 점 감안했을 때도 3골 넣었잖아요. 그런 점 감안했을 때 1마일 정도는 그래도 좀 푸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리버풀 수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레인저스 공격을 믿는 거지. 아약스 대 나폴리인데 일단 나폴리 쪽에 오시면 빠져있고 그 밖에 뭐 로테이션 쪽 자원들 뭐 한둘씩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거는 사실 승패로 접근한다면 나폴리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아약스가 프렌이었으면 저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나폴리가 프렌 받았으면 솔직히 승패로 접근한다면 아약스 일반승은 좀 각이 빡세긴 해요. 배당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2점대긴 한데, 야 그래도 요즘 나폴리가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한 2점대 받았으면 2.2는 넘게 줘야 되지 않겠냐? 올라도 2.1 몇이냐? 근데 어쨌든 해외 배당 자체도 지금 나폴리 쪽이 그렇게 좋지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나폴리 쪽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렌이냐 오바냐고 개코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경기 선택지는 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린 프렌 아니면 오바 찍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약스가 잡는다면 오바 가능성이 당연히 상당히 높겠고요. 지금 나폴리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여러 선수의 움직임들, 오시멘이 빠졌지만 라스파도리가 많이 공격 쪽에서 잘 해주고 있고, 걔가 뭐 벤치로 간다 해도 시메오네가 그래도 한 방은 있잖아요. 베로나 시절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흐비차나 요런 애들은 그래도 선발로 나올 거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나폴리가 그렇게 꿀릴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불안한 점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나폴리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거의 풀 라인업을 들고 경기를 했었고요. 아약스 같은 경우 로테이션 돌아갔어요. 베르바인 요런 애들 안 나왔어요. 미드필더 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뭐 뎁스 자체가 넓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테이션이 양측면 사이드백 쪽에서 로테이션 약간 돌아갔고, 그런 측면에서 아약스가 이 경기를 일단 대비를 하고 나온 부분에서 나폴리 그냥 역배를 찍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나폴리가 로테를 돌렸으면 역배를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나폴리도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100은 아닌 상황에서 A매치 직후 경기였잖아요. 또 더군다나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그렇게 막 컨디션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뛰는 거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나폴리가 지금 뭐 안기사나 이런 애들은 거의 뭐 탱크 수준으로 지금 뛰는 거 보니까 이 체력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프렌 오버로 그래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뭐 선택인데, 저도 한쪽이 확실히 뭐 어디가 더 좋아 보인다는 잘 모르겠어요.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 두 개 중에 골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약스 홈발이 좀 무섭다면 오바를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나폴리 미쳤다 하고 나폴리 이제 국뽕 배팅한다면 프렌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레미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네 번째 클럽 프리에 대 AT 마드리드.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브루에는 이제 보야타, 오도이, 스코폴센, 얘네가 이제 불투명 내지 이제 결장 사이즈인데, 수비 그리고 이제 공격인데, 어쨌든 브리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으로 지금 또 어디야? 스포르팅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변을 내는 사이즈예요. 거기서 이제 치고 나갔잖아요. 어디야? 어딜 잡았지? 포르투 원정에서 잡았고, 추가로 포르투 원정에서 잡았고, 한 팀이 어디였더라? 레버쿠젠 홈에서 잡았고, 이런 사이즈인데, 일단은 수비 쪽에서도 보야타는 뭐 아직 이적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쨌든 오도이 같은 팀이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스코폴센이 제가 볼 때는 좀 커요. 스코폴센 빠진 부분. 브레가 어쨌든 AT 마드리드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AT도 주도권을 막 크게 잡는 팀은 아니어가지고 공격 서로 주고받고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진 부분은 분명히 이런 류의 클럽, 그러니까 막 빅클럽 말고 약간 변방리그에서 좀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이스들 한 명 빠지면 경기력이 뻑 죽곤 하거든요. 올센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빠진 걸 봤을 때, 현재 AT 마드리드가 물론 리그에서 가끔씩 비에라한테도 홈에서 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 세비야는 뭐 가볍게 잡아냈던 부분이나, 특히나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 지금 부상자들도 딱히 없어요. 뭐 펠리페나 레길론 뭐 이런 정도만 이제 부상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거의 풀 스쿼드에 가깝고, 공격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워낙 많고, 마테우스 쿠냐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공격에 누가 나와도 지금 좀 무섭다. 철퇴 대 철퇴 느낌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전방 쪽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AT 마드리드가 확실히 좋은 상황에서, 이건 제 생각에는 그 불의의 승은 아예 없다고 봐서, 불의의 프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단통무 찍고 넘기든가,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승패로 접근한다면 AT가 잡을 거라고 봅니다. AT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브리에는 그래도 아까 스포르팅은 제가 좀 뽀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리에는 막 그렇게까지 뽀록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포르투와 레버쿠젠은 뭐 리그에서 일단 뭐 똥을 싸고 있는 상황에서 잡은 거고, 포르투 같은 경우는 챔스에서 지금 똥 싸고 있잖아요. AT 마드리드는 얘네랑은 좀 다르거든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단단하거든요. 브리에가 지난 이 두 팀과의 대결을 보면은 박스 안에서의 좀 상대를 타격하는 슈팅들이 많았는데 AT 마드리드 박스 안 수비는 거의 뭐 톱클래스 수준이에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고 뭐 스코폴센까지 빠진 부분 감안했을 때 저 결국 결정력 싸움으로 간다면 AT가 저는 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여기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바르샤 승 오버사이드를 보고요. 부상자는 이제 인터는 브로조비치, 루카쿠, 바르샤는 아라우오, 쿤데. AT 언더는 잘 모르겠어요. 언더도 뭐 갈만한 것 같기도 한데요. 쿤데, 그리고 메린, 데파이, 프랭키 데용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바르셀로나 이거 둘 중에 한 번만 있고, 둘 중에 한 명만 있고 프랭키 데용만 있었어도 이거는 강승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명 있고 프랭키 데용 있고, 왜 빠져있냐. 바르샤도 지금 전력이 100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쨌든 브로조비치, 제가 지난 로마 경기 인터밀란의 주말 경기였던 로마 경기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브로조비치 빠진 인터밀란은 못 가요. 일단 못 갑니다. 왜냐면 워낙 3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거 점유율도 털릴 텐데 3선에서 그나마 볼 배급해줄 브로조비치까지 빠져있다. 이건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르샤도 어쨌든 이 수비 쪽의 결장자들 둘 다, 아라우오는 뭐 거의 지난 시즌도 바르셀로나 먹여 살랐고, 쿤데 같은 경우도 리그 라리가에서 톱 수준의 이제 수비수잖아요. 둘 다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면 바르샤 같은 경우 라인을 상당히 높게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밀란의 최전방은 물론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지만 측면 쪽의 자원들이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중앙 수비수들은 못 따라가요. 사이드 수비수들이 잘 따라가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열려서 실점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은 해둬야 되는 경기 같아요. 어쨌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인터밀란의 전력을 고려한다면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적인 부분만 감안해도 최소 두 골은 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승이나 오바 쪽이나 사실 뭐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초반에 바르셀가 그냥 초반에 한 두 골 때려받고 끝날 수도 있는, 한두 골 때려받고 이제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 뭐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가능성 면에서는 당연히 승오바가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해요. 승오바 이렇게 봅니다. 인터밀란이 특히나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바이에른 뮌헨과 일단은 맞대결이 있었고 계속된 경기에서 왜 이렇게 인터가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 뛰는 거 보면은 지난 시즌에도 경기 내용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뭔가 애들 뛰는 거 보고 뭐 표정 보고 하면은 우리 못 이길 것 같아. 약간 지들도 약간 알고 뛰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뭔가 패기 있게 뛰어야 되는데, 뛰는 거 보면 바이에른 뮌헨전에는 거의 바이에른 뮌헨이 엄청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그냥 애초에 우리는 안 돼. 그 벼룩 이론 있잖아요. 자기를 가두는, 뛰다 그 잠궈놓고 병에 안에 뛰게 만들고 밖에 나오면 그 평소 높이보다도 못 뛴다는, 지들 자체가 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바이에른 뮌헨전에는 그래도 인터 쪽에 해볼만 하다라고 봤었고, 경기 내용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엄청 못했던 경기인데 한 골도 못 넣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떠먹여주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인터밀란한테 수비에서 실수 엄청 하고 이래가지고 한 골도 못 박더라고.
기회도 잘못 살리고. 좀 봤을 때 이 경기도 바르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 명만 나오지. 너무 아쉽네. 집문서 박을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안 되네. 마지막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잠시만요. 무관중 경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무관중이래요? 왜 못 봤지?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무관중이나 뭐 그 상관없어요.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이고,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무승부를 조금 찍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관중인가 보네. 무승부를 좀 찍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크 같은 게 이제 수비 쪽에 투레나 이제 PSV에서 데려온 괴체 그리고 야키치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고, 토트넘 모우라 크루세스키가 햄스트링으로 빠져있고 벤 데이비스 불투명 이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괴체나 야키치도 지금 뭐 불투명에 떠있고, 프랑크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 주전 라인업을 좀 많이 가동했었고, 토트넘도 북런던 더비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 상대로 풀 라인업을 가동한 상황에서 다음 경기 브라이튼을 또 만나게 되는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에요. 오히려 일정상으로는 프랑크가 어쨌든 홈 연전이고, 지난 주말 경기 홈이었고 오늘 또 매치 홈이고, 다음 경기는 특히나 이제 보험과의 경기, 좀 이제 상당히 약한 보험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어디로 쳐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거든요. 이상하진 않은데,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 일정에서의 빡빡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한방 싸움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진 자체의 퀄리티는 당연히 토트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실점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만 뭐 두 골 이상 안 주면은, 한 골은 뭐 줘도 두 골 이상 안 주면 안 진다, 이런 마인드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점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무승부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고요. 핸디로 접근한다면은 그나마 좀 프랑크 프렌 쪽. 다만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가능성 면에서는 그래도 프랑크가 홈에서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애초에 이 조를 평가할 때 전문가들은 그렇게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가 마르세유랑 또 스포르팅이잖아요. 죄다 이제 수비하고 역습 때리는 거에 능한 팀들이 이렇게, 물론 마르세유 올 시즌 조금 예외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갑은 토트넘은 맞거든요. 사실 전력도 제일 좋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있는데, 토트넘을 넘을 자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 조를 처음에 조 배치가 뜨고 나서 그렇게 평가를 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도 사실 제가 봐도 토트넘이 철퇴 잘만 노린다면은 잡을 수도 있는 매치여서, 프렘보다는 무승부 하나 던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현재 토트넘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는 부분도 있고, 프랑크가 워낙 좀 도깨비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헤드그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뭐 이거 승무패 때 거의 다 했던 거